우리가 오늘 이제 재미난, 그죠? 오늘 적성 파트에 우리가 1단원인 적분법을 끝냈고요, 알겠죠? 그 뒤에 남아있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단원이 지금 쌤 단어들인 경우의 수, 알겠죠? 3단원이 확률, 4단원이 통계,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우의 수는 수능에 출제가 되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경우의 수가 너 경우의 수 언제부터 왔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일 처음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쌤이 앞쪽에 깔아둔 문제들은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언제 배우냐면 중2 때 또 배워요. 중2 때 또 마찬가지 경우의 수를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2 때 혹은 고3 때 또 배우는 거죠. 적통에서 알겠지? 근데 거기서 경우의 수 파트가 왜 수능에선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냐면,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알겠지? 여기서 만약에 난이도가 증가되면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보통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말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정말 다양한 실생활에 응용을 시켜서 정말 새로운 것처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만들기가 쉬운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의 문제를 배웠지만은 실제로 얘와 똑같은 문제가 열나 많은 거야. 근데 생긴 모양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치기 쉬운 단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이 경우의 수라는 거 긴장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미리 쌤이 이야기 좀 해드리고, 2단원이죠. 경우의 수입니다. 일단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잡기 위해서는 내용은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밖에 없는데, 이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요,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문제도 좀 많이 푸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개념적인 이해가 잘 돼야 돼, 그치? 경우의 수는 약간 개념보다는 뭐가 있냐면 경험이야, 경험. 약간 계산 문제와 어떤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분명히 문제를 많이 푼 놈이 무조건 잘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문제를 빗대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가지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수식 같은 건 없어, 거의. 알겠죠? 내용은 간단한데 거의 대부분의 내가 해주는 작업들이 유형 정리가 될 거야. 알겠지?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저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많은 경험치를 내가 대신 쌓아줄 거예요. 기본을 세워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지금 배우는 고2, 고3 때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고1 때도 배웠습니다. 혹시 고1 때 학교에서 경우의 수 했냐? 이건 학교마다 틀린데 보통 기말고사 범위까지는 경우의 수가 안 들어가. 마지막에 경우의 수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학교는 경우의 수를 대충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특정 학교는 수업을 안 해, 그냥. 나중에 2학년 때 다시 배워나가고 그냥 뭐 그 시간에 뭐 다른 학습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안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교과 과정으로 쌤이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경우의 수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7차, 2차 계정이죠. 이 계정에서는 고1 수학과 고2 이과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얘가.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 사용 문제나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는 고1 수학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응용이 된 패턴들은 고2 이과 혹은 고3 이과 파트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통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는 요 D파트인데, 야, 당연히 이게 봐봐, 옛날에는 이게 한 단원이었단 말이야. 한 단원을 두 개로 잘라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얘를 모르면 얘를 풀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고1 수학의 경우의 수부터 고2 이과까지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경우의 수 단원으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쌤이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그렇게 순서가 적혀있어,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요거 하나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안에 고1 때 배운 내용과 이제 고3, 고2 때 배워야 될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싹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잡기 위해서 쌤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쌤 코가 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알겠죠? 발음에 주의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경우의 수가 뭐지? 모든 단어는 뜻이 중요하잖아. 그치? 이건 초5, 중2 때도 배운 얘기와 똑같습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라 하면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죠. 어떤 시행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행이라 하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진행했을 때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당연히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6가지, 그죠? 1, 2, 3, 4, 5, 6, 그지? 기본적인 상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이게 파란색 주사위냐 노란색 주사위 이 땅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주사위 눈, 그지? 그런 기본적인 상식.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면 기본적인 용어 정리, 용어 해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이건 뭐냐면 이 연결해주는 말에 대한 의미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질문해볼까? 내가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 풀면 돼. 일단은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를 안 배워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주사위 한 개와야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관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몇 가지죠? 12가지입니다. 그죠? 왜? 주사위 한 개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지? 6가지. 와 동전 한 개 몇 가지? 2가지.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곱하는 거죠. 자, 곱함의 연산자를 쓰는 이유는 이게 다시 말하면 AND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죠? 주사위 한 개도 던지고 동전도 던질 거니까 둘 다 던질 때는 곱셈의 연산자를 씁니다. 그 이유는 저거 볼 수 있어. 주사위가 1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을 보통 H가 쓰거든요. 이거 앞면. 앞으로 이런 약칭을 쓸 거야. 뒷면은 T라고 하겠습니다. 뒷면. 오케이? 그 다음 2가 나오고 앞면 뒷면. 맞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수영도라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직접 다 적는 훈련을 한 거죠. 그 적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는 건 많이 안 하고 수식으로 공식으로 많이 푸는데 실제 경우의 수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적어야지 푸는 말이에요. 알겠죠? 적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뭐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개당 2개씩 나오는데 총 6개니까 곱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 내볼게요. 주사위 한 개와 아니라 주사위 한 개나 동전 한 개 중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은 주사위 한 개 또는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8개죠. 그 이유는요,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나올 수 있고 또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둘 다 던질 건 아니잖아. 둘 중에 한 개만 던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되든가 또는 동전 한 개 2가지죠. 총 8가지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또는의 개념은 이렇게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한번 배웠을까 옛날에 알겠죠. 오케이? 자, 그걸 쌤 좀 엮어서 정리해드리면 이런 요거에서는요 크게 이 AND와 또는의 개념이 중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AND와 또는의 개념, 그 다음에 not까지 쌤 정리 좀 해드릴게요. not이라는 건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면 6번을 얘기하는 거야. 걔가 아닌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잘 봐. 이 경우의 수 파트와 집합을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집합 파트에서는 AND가 무슨 의미야? 둘 다 속하는 거죠. 경우의 수는 둘 다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ND는 집합에서 뭐라고 했어? 집합의 연산에서는 교집합이라고 배운 거 맞습니까? 그죠? A에도 들어있고 AND B에도 들어있는 거. A 교집합 B잖아. 또는 뭐라고 배웠죠? 합집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not이라는 건 걔가 아닌 거. 이건 여집합이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집합이 아니라 연산이죠. 연산. 계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연산을 진행할 때는 AND 개념은 어떻게 해야 돼?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질 거야. 그치? 어떤 연산을 진행하면 돼? 곱셈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는요? 덧셈이라 많이 이제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합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하겠죠? 사실 쌤이 많은 문제 다뤄봤을 때 덧셈이라는 생각보다는 여기도 좋아. 연산에서 AND는 곱셈이 맞지만 또는 합집합의 개념으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해됐습니까? 왜 합집합이냐? 합집합에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각각의 개수에서 뭘 빼야 돼? 교집합 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겹치는 걸 빼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또는 각각을 구한 다음에 혹시 그 둘 중에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단순하게 덧셈이라기보다는 교집합을 뺀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주사위 한 개 또는 동전 한 개 중에서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와 동전을 던지는 경우 중에서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기 때문에 빼기 빠른 거야 그냥. 그 더하기만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합의 법칙이라기보다는 합집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낫의 의미는 뭐냐면 요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할 건데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에서는요, 요 팁을 하나 적어드리면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건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들을 각각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은요 1, 2, 3, 4, 5, 6 그지? 그 사건을 적어보면 집합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즉 사건은 우리가 집합에서 얘기했던 뭐랑 똑같은 거야? 집합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경우의 수에서 일컫는 사건은 알겠죠?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그 집합이란 말과 똑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집합에서 얘는 여사건이라고 여집합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뭐라 할 거야?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학년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 적어도 뭐뭐이 이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느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필기용으로만 적어 놓으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알겠죠?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쌤이 보여드릴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연산자를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경우의 수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어쨌든 풀이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헤아린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는 경우 중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직접 적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야, 막 적으면 답이 나왔나? 실수하기 쉽겠죠, 그죠? 그러면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서 이런 걸 꼭 해주세요. 이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준을 세우세요. 오케이?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숫자를 적을 거라면 작은 수부터 큰 수부터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문자를 적을 거라면 알파벳 순으로 아니면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상태의 정확한 기준의 잣대에서 하나씩 적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중복이 생기면 되는데 해야 될 때 포인트는 이거야. 중복 없이 그 다음에 빠짐없이 헤아리면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경우의 수를 풀기 위해서 직접 헤아리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가벼운 문제로 한번 헤아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잘 해보세요. 4번 문제 먼저 풀게요. 헤아리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기본적인 그 어릴 때의 기억을 통한 그 연산자의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4번입니다. 자, 예를 가져가는 양의 정수 x, y, z의 순서성의 개수를 구하입니다. 그죠? 야, 양의 정수라는 건 뭔 소리야? 자연수라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지금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가 몇 개의 쌍이 나오겠냐라는 거잖아. 그죠?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직접 대입을 해야죠. 자, 대입을 할 때 x, y, z 중에 뭐부터 적을래요? 막 적지 마시고 항상 기준을 세우세요. 뭐부터 할까? 숫자를 대입을 할 거예요. 이제 어느 문자부터 숫자를 대입할까요? 요건 이제 해석 센스야. Z부터 하는 거죠. 왜? 세배할 거니까 숫자가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쌤이 Z 자리에
제일 작은 수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기준이야. 단수는 안 하겠죠? 제일 작은 거 뭐 있어? 1. 그죠? 얘가 얼마나 돼? 3. 넘기면 7. 그지? 얘 들어가서 7 만든 거지? y 얼마 넣으면 돼? 작은 수부터 1. 그러면 1, 1 넣으면 5니까 이제 5. 그죠? 야, x는 아무 때나 맞춰도 되는 거 맞지? 우리가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g는 그대로 1이야. y 하나 늘려 2. 그지? 그러면 4, 3, 7이니까 3 내리면 돼. 됐어? 또 1, 3 가능하죠? 3, 6, 9니까 1. 더 이상 안 되죠? 왜? x가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c가 2일 때 이렇게 하나씩. c가 2라면 6이잖아. 여기는 1, 2 됐어요? c가 만약에 2일 때가 2라면 돼? 안 돼? 안 돼. 왜? x가 빵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죠. 이해했습니까? 얘가 3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답은요 정확히 4개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규칙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기 보세요. 뭐 어렵진 않지? 그치? 자, 이런 거야. 여기 앞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 건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과임을 가만해봤을 때 1번이건 3번이건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냥 한번 풀면 또 어릴 때 기억이 섭섭 나면 살만할 거야. 알겠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5번 바로 갈게요. 적는 게 포인트야. 적는 게 알겠죠? 5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옛날의 기억을 살릴 만한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 학급에서 번호가 1, 2, 3, 4번인 학생이 1, 2, 3, 4가 쓰여진 4장의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나눠 가질 때 한 명은 자신의 번호가 쓰여진 카드를 갖고 나머지 3명은 다른 학생의 번호가 쓰여진 카드를 가질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이지? 1, 2, 3, 4가 있는데 그지? 잘 들어봐. 이 4장의 카드를 1, 2, 3, 4가 가지고 가는 거야. 그지? 이해돼? 그때 상황이 뭐죠? 조건이? 한 명은 지 걸 가져와야 돼. 나머지 3명은요? 다른 걸 가져와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4명 중에서 누가 자기 걸 가져가야 돼?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몇 가지죠? 4가지. 그죠?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1번 카드를 1번이 가져간 경우와 그 뒤의 경우가 알겠죠? 2번 카드를 2번이 가져갔을 때의 나머지 뒤의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경우의 입장에서? 상황은 똑같죠? 그러면 봐봐. 1번이 지 카드를 가져간 거, 2번이 자기 카드 가져간 거, 3번이 자기 카드 가져간 거, 이건 상황이 똑같잖아.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4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해했으려고 만약에 1번이 가져갔다 치는 거야. 됐나? 그럼 여기 4가지 중에 뭐가 들어있어? 1번이 지 걸 가져간 거랑 2번이 자기 거 가져간 거랑 3번이 4번이 된 거랑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그때 그 중에서 한 개만 예를 드는 거야. 왜? 그래야지 그 다음을 풀 거 아니야. 자, 그럼 1번이 가져갔다 치자. 2번, 3번, 4번 여기 들어있어 이미. 됐어? 자, 1번이 가져갔을 때 나머지 2, 3, 4는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면 2번 카드를 누가 가져가야 돼? 2번 카드를? 3번 아니면 4번이죠. 나 지금 뭐하고 있어? 직접 쓰고 있죠. 자, 1번, 3번 갔으면 남은 게 2, 4죠. 2, 4 돼? 안 돼? 안 돼. 4, 2는 가능하겠죠. 한 가지 됐습니까? 얘는요? 1, 4, 4, 2, 3 나왔죠? 2, 3밖에 안 되니까 3이 여기 있으니까 그지? 총 몇 가지야? 2가지 나오죠? 한 명당 2가지씩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총 답은 8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왜 곱셈의 연산자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되겠죠? 1번이 가져간 상황과 2번, 3번, 4번의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 뒤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똑같은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걸 캐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단계 더 문제 올려볼게요.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가보시죠. A, B, C, D 5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요. 자, A, B, C, D 5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요. 사전식으로 만들 때 52번째 단어를 구하래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때
52번째 수는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옛날에 이것도 어릴 때 기억인데 숫자들 가지고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가 있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얘 중에서를 가지고 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 개수 어떻게 구해? 자리가 5개 있지? 여기부터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 몇 가지? 4가지. 왜 하나 썼으니까, 그죠?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거 맞죠? 그럼 얘 마찬가지로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많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얘를 계산하면 20, 120까지 나오는데, 그지? 그 중에서 52번째 찾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딱 풀어버리면 요 놈을 바로 딱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어떻게 해야 돼? 52번째 어떻게 찾을래요? 적어야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는 게 기본인 거야. 경우에서 나왔어. 못 풀겠어? 적어. 직접 딱 적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풀릴 거야. 봐봐. 자, 쌤이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의 자리가 있는 거 맞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는 거 맞죠? 자,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알파벳 순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돼? A, B, C, D, E 이렇게 5가지 맞죠? 그 다음 다 적지 말고 여기 이제 몇 개의 숫자가 나왔어? 문자가 나왔어? 4개. 그치?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야? 4개. 4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야? 3가지, 2가지, 1가지. 어라? 제일 처음 A, B 몇 가지 나와요? 24가지 나와. 그죠? 야, 그럼 제일 처음 B 이것도 몇 개 나오겠어? 24개 나오겠네요. 그지? 2까지 왔으면 몇 가지야, 총? 48가지 나왔지? 여기부터 몇 칸만 뒤로 가면 돼? 4칸이죠. 그러면 이 D는 나올 필요가 없겠네, 그지?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C를 처음으로 시작했으면 두 번째 문자는 뭐가 되겠어? A, B, D, E 가능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때 얘 마찬가지야. 3개의 자리가 남았는데 넣을 수 있는 건 3가지, 2가지, 1가지죠. 총 몇 가지야? 6가지죠? 잠깐만. 48, 6, 54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지? 스톱. 끊어야지.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두 번째 문제가 시작했어. 그 다음 순서가 뭐야? B, D, E 순서 맞죠? 갑니다. 2가지, 1가지. 이해돼? 뭐가 되겠어? 2가지 나오죠? 요까지가 총 몇 가지야? 50가지가 나왔어. 그지? 그 다음은 봐봐. CAD에서 해결되겠다. CAD까지 왔어. 남은 게 뭐죠? B랑 E 맞죠? 그지? 네. 사전순 배열로 들어가면 BE 혹은 EB 맞습니까? 그쵸? 그럼 얘가 얘기하는 52번째는 아마도 얘가 되겠죠. 그 답은 CADEB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적당하게 곱셈도 진행하면서 알겠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잘 체크해 보세요. 자, 필기는 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는 쌤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직접 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접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되게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기준을 잘 세워야 빠짐없이 중복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우리가 요만큼 내용은 사실 중2 때도 공부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우게 됐냐면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여기 지우고 정리합시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요런 겁니다. 다시 올게요. 그냥 2번에다 씁시다. 그냥.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건 요거예요. 두 번째. 공식 사용이라고 쌤이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어떤 그 경우의 수에서 새로 배우는 공식은 사실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냥 고배 법칙, 가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활용된 경우의 수 몇 개를 풀어보는 거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의 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 다루기 위해서 공식화 시켜놓은 거야. 알겠지? 그럼 뭘 공식화 시켜놨냐? 공식 사용하는 건요, 크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또 짜잘한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유형으로 좀 많을 거야, 알겠지? 근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선택의 공식, 선택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공간을 줄게요. 바짝 쫓아오지 마시고 선생님 필기 다 하면 필기 하세요. 나열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공식이 뭐냐면 일단 기호부터 알려드릴게요.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좀 쉽게 읽기 위해서 NCR이라고 읽을 거예요. 알겠죠? 원래 명칭은 콤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은 뭐냐면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조합. 이 선택이 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조합은 한자어로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NCR이 뭘 의미하냐? 이 기호에 쌤이 뜻을 설명할 거야. 알겠죠? 뜻. 쌤이 말하는 건 뜻입니다. 정의. 알겠죠? 계산법이 아니라 NCR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라는 뜻으로 NC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NCR이 이거야. 이게 뜻이 뜻. 이 말을 줄여서 쓴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혹시 들은 기억나냐? 고1 때도 수업 오신다 보고 학교에서. 그지? 막판에 그지? 그 경우였어요? 네, 그 경우였어요. 자, 나열의 공식은 뭐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보통 애들이 N 팩이라고 있더라고. 너네가 요즘 줄임말 좋아하잖아. 그지? N 팩. N 팩은 뭐냐면 이거 뜻입니다. 뜻. N개의 대상 중 대상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뜻이야. 경우의 수. 라는 뜻으로 N팩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보면 돼. 기호로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건 뜻이니까 얘를 산수하는 계산법이 있겠죠? 혹시 N팩을 계산하는 방식 기억나니? 이건 계산법이야. N팩이요? 5팩토리얼. 어떻게 계산하죠? 계산법. 뭐 하나 빼는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기본적인 증명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는 거의 다 증명을 예시로 보여줄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A, B, C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3명을 나열하는 거지? 처음에 나열할 수 있는 몇 명이야? 처음 세울로 3명.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울 수 있는 거 2명. 그리고 나서 1명이 되는 거죠. 총 몇 개야? 6가지.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오늘 배운 공식으로 정리하면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라고 정리할 수 있지? 3팩토리얼을 쓸 수 있겠죠. 같은 말이니까. 이래서 즉 얘를 산수하는 게 이건 거야. 이래서 그럼 5명을 나열하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죠. N명을 나열하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한 개씩 빠지는 거야. 숫자가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요? 2 곱하기 1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건 산수법. 이해되겠어?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팁으로 쓸 거야. 왜냐면 쌤이 문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필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여기 사이도 적을 거니까. 자, 팁으로 뭘 쓸 거냐? 사이가 아니다. 그렇죠? 팁으로 뭘 쓸 거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NPR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공식은 쌤은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근데 가끔 이런 게 보일 때도 있을 거야. 물론 3학년이기 때문에 이걸 볼 일은 없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주는 뿐이야. 뭐 해설지나 이런 데 이걸 풀 거니까. 그럼 NPR은 뭐냐면 얘 뜻은 이거야.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여. 오케이? 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으로 적자. R개를 선택하여 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요걸 NPR이라 씁니다. 근데 쌤이 왜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냐면 이 수학이라는 게 원래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지 않아, 그지? 근데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원래 이 문제 속에 2개, 3개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너네들이 한 개를 이 시간에 못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긴 문제를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로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여 스톱? 이게 무슨 말이지? NCR을 하여 이거 맞죠? 네. 그리고 나서 그지? r개는 뭐하래? 나열 r팩을 해라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얘는 굳이 이 두 개의 문장을 묶어서 한 개의 공식으로 만든 거야.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순열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열은 뭐냐면 나열까지 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순열이라는 건 일렬로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걸 순열이라고 그러고 원래 용어는 permutation R이라 읽는다. 알겠죠? 쌤은 그냥 NPR 읽을 거 알겠죠? 물론 permutation은 순열의 그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단어인데 얘는 두 개의 문장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문제 풀 때 쓰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만 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가끔 수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법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오케이? 자, 쌤이 계산법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잘 봐. 예시를 들게, 예시를. 예를 들어 5명이 있어. 중. 오케이? 3명을 선택하여 그 3명을 나열하는 경우를 쓰는 거야. 오케이? 이걸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OP3을 얘기하는 거 맞죠?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여 3명을 나열하기 하잖아. 이걸 내가 풀어오면 너네가 중2 때 배운 걸 풀 수 있어. 5명 중에서 나열은 3명만 하는 거 맞죠? 자리가 3개만 있는 거 맞지? 여기에 세운 애들 몇 명이야? 5명.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세운 애들 몇 명이야? 4명.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세운 애들 몇 명이야? 3명이 되겠죠. 끝.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5P3을 구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기죠. 맞아요? 근데 선생님 얘가 3이니까 3에서 끊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5로부터 3개의 수만큼만 적는 거야. 이렇게. 왜? 자리가 3개니까. 이해되겠어? 얘를 일반화시키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얘의 계산법은 n으로부터 그지? 어떻게 하면 돼? r개의 수를 곱해라 이렇게 한글로 쓸게요. 요 말 이해되겠어? 자, 예를 들어 선생님 보여주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10P2를 산수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10 곱하기 9 끝. 90까지 겁니다. 알겠죠? 10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여 1년으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90까지 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얘는요 저런 식의 산수를 진행하는 거야. 자, 쌤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것도 물론 알고 있는 게 상식으로 좋지만 우리가 NPR이 뭐였어? NCR을 한 다음에 R팩을 나눈 거 맞죠? 내가 이건 안 쓸 거라고 했지? 그치만 얘는 쓸 거지? 얘를 구하는 산수법은 NCR은 잘 보아 R팩분의 NPR 맞죠? 맞아? 즉 요놈의 산수법은 이었습니다. NPR부터 해. N으로부터 R개의 수를 곱하세요. 수를 곱해라. 곱한 후 나누기 몇 팩? 나누기 R팩으로 나누어라. 이걸 한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산수하면 됩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10C3이 있어. 어떻게 산수하면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팩 3 곱하기 2 2를 보통 안 쓰니까 됐습니까? 이거 답이야 이거. 이해겠습니까? 그럼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A, B, C, D 4명 중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풀 수 있죠 이거. 이거 중2에도 있는 문제야. 어떻게 하면 돼? 중2 애들은 이렇게 풀죠. 하나 둘 A, B, A, C 그치? 셋 맞습니까? 넷 그치? 5 6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6가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직접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정말 좋은 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더 잘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고딩이니까 지금 뭐야?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뭔 소리야? 4C2를 구하는 거구나 하고 공식적 진행을 하자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산수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4로부터 2개의 수를 곱하기 나누기 2패. 답은 6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풀자고. 왜 앞으로 복잡한 게 나올 거니까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과 나열을 가지고 이렇게 경우에서 접근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NPR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냥 노트에 챙겨만 놓고 와. 이런 거야 그냥. 알겠죠? 우리가 쓸 거는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알겠죠? 그때 우리는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누구냐면 이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만 하면 되잖아. 나열은 일렬로 세울 건지 세우지 않을 건지를 문제를 이해해서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애들을 뽑는 걸로 끝나는 건지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하는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문제 출제자가 시키는 의도를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때 이 나열의 동사로서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 뭐 일렬로 세워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의자에 앉혀라, 뭐 이런 것들. 차에 태워라, 뭐 이런 것들. 졸라 많아요. 이게 실생활 적용 문제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졸라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경우서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공식부터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쌤이 오늘 기본 유형들을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쌤 말 그대로 오늘 경우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경험이 많은 자식이 무조건 잘해. 알겠죠? 그럼 내가 알려줄 건 뭐냐?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본적인 유형을 세팅해 주는 거야. 그럼 이런 기본 유형 그냥 배운 대로 풀고 그래서 나머지 유형들은 그 기본 유형들이 엮어놓은 문제일 거야.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 풀어버리는 말이죠. 여기서 경우의 수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좋은 작업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틀리더라도 내 생각대로 그냥 풀어버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지가 고민하면 별로 안 좋아. 실력이 빨리 안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얘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다 하더라도 내가 요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배운 거 가지고 그냥 끼워 막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면 내가 왜 틀렸는지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실력이 늘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걸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은 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는 더군다나 내가 푼 풀이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 쌤 얘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줘야 돼 나한테. 알겠죠? 그럼 너네들의 생각의 오류를 내가 잡아줄 거야. 그걸 잡을 때마다 실력이 는다 보면 돼. 알겠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쌤이 기본 유형들 정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필기하고 들어가시죠. 요 강의실은 실판이 작아서 그죠? 필기 딱 하고 해놓고 문제풀이 쌤 쫙 하면서 기본 유형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필기부터 하세요. 자, 기본적인 공식은 필기를 하셨으니까 쌤이 이제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접근을 하세요. 알겠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틀리는 건 괜찮아. 못 푸는 게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냥 고민하고 있지 말고 질러 그냥 가볍게. 경우에서는 가볍게 풀어야 실력이 빨리 늘어나겠지? 봐봐. 7번 문제입니다. 축구 선수 7명과 배구 선수 5명 있습니다. 자, 축구 선수가 7명이고요. 축구 선수가 7명이고요. 배구 선수가 5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1번 3명의 축구 선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그죠? 오케이. 1번 다음 뭐야? 3명의 축구 선수 뽑을 거니까 축구 선수가 몇 명 있죠?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하라는 거야? 3명. 다시 말하면 7, 10, 3이 되겠죠. 그죠? 끝! 간단해. 물론 간단한 문제 넣은 거야. 그치? 이게 어떻게 되겠어? 답은 7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한 후 나누기 몇 팩? 3팩. 3, 2, 1. 35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진행을 하기 위해 공식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2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쌤이 이런 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식만 적어드릴 테니까 산수는 그냥 하세요. 알겠죠? 혹시 모르겠으면 노트에 적혀있는 계산법을 이용해서 산수하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2번입니다. 근데 이거요. 뽑는 경우인데요. 네. 뽑는 경우. 뽑는다라는 게 뭐냐면 선택을 한다는 소리죠. 이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지? 이게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중학교 문제를 예를 들어줄게요. A, B, C, D 4명 중에서 중학교 문제지만 풀이는 고딩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공식 배웠으니까. 1번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오케이? 중학교 때 이거 두 개를 비교 많이 했을 거야. 2번
합급 인원, 임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합니다. 둘 다 뽑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얘부터 갈까요? 지금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라는 거야? 2명. 근데 그 2명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어차피 둘 다 그냥 똑같은 임원이니까 그냥 4명 중에 2명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나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거 맞지?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해서 풀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일단 몇 명을 뽑아야 돼? 1명. 일단은 봐봐. 둘 다 일단 직책을 줘야 되니까. 직책을 줘야 되는 몇 명인가? 2명. 선생님 순서를 바꾸는 거 알겠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나씩 풀었겠지만 지금은 순서를 바꾸게 알겠죠? 설명하기 위해서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일단 해. 그치? 그럼 나한테 특이한 2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2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2명을 나열했다. 이 팩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조합에서 끝나는 경우와 순열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뽑는 경우와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경우죠. 근데 둘 다 문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얘는 임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표현은 둘 다 뽑는다고 끝냈단 말이야. 즉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한 축구 선수 3명을 뽑는 거 마찬가지로 그 3명은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즉 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기초 문제적인 것부터 구분이 확실히 가야 돼. 자, 그러면 2번 어떨까요? 2번은요 2명의 배구 선수를 뽑는 경우의 수. 배구 선수 몇 명이야? 5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 맞지? 그 3번입니다. 3명의 축구 선수와 2명의 배구 선수를 뽑는 경우에서 어떻게 됩니까? 봐봐. 축구 선수 3명도 뽑고 배구 선수 2명도 뽑을 거 맞죠? 어떻게 해야 돼? 7명 중에 3명을 일단 뽑아.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자세한 거야? 곱해요. 그쵸, 곱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둘 다 뽑을 거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뽑을 거면 더하는 거죠. 근데 둘 다 뽑는 거잖아. 엔드잖아, 엔드, 그치? 그러면 축구 선수도 뽑고, 그리고 나서 배구 선수도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건 이렇게 됩니다. 산수는 여러분이 마무리해주세요.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들이 알겠지? 자, 문제를 조금씩 이제 난이도 업을 시키면서 선생님 유형들도 정리 좀 해드릴게요. 8번 문제입니다. 아,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일단 9번입니다. 자, 10명의 농구 선수 중에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쳐보겠습니다. 중에서 5명을 선발할 거예요. 즉 10명 중에서 5명을 뽑겠다는 거죠. 선택. 맞습니까?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한 2명은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야,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특정한 2명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걔 둘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1, 2라고 친다면 오케이? 이 특정한 2명은 무조건 뽑으라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뽑는 건 경우의 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왜? 무조건 뽑을 거니까 특정한 2명은. 그러면 그 특정한 2명은 일단 뽑았다고 쳐야지 일단. 됐어? 그럼 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 애들 몇 명 남았어? 그렇죠. 그럼 답은 8명 중에 3명을 더 뽑으면 되겠죠. 끝? 오케이? 왜? 특정한 2명은 무조건 뽑을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단순히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겠어?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간단한 문제고요. 여기 지금 고1 수학들을 답습하는 거기 때문에 수준을 많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 즉 고2, 고3 때 배우는 내용에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결하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공식을 사용할 거고 여기 밑에 10번 같은 건 풀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10번은 버리세요. 그냥 알겠죠? 이런 수시 문제는 뭐 여러분 3학년임을 감안해 봤을 때 알겠죠? 나올 리는 없습니다. 고1 이란 모를까 알겠지? 자, 그리고요 12번을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공식 사용 밑에 라인으로 정리하세요. 기본 유형들 몇 개만 정리해 드릴게요. 쌤이 풀이 패턴을 잡아주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기본 유형의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경우를 어떻게 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2번입니다. 자, 모든 건 쌤이 문제로 설명할 거야. 왜냐면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보여주는 거야, 쌤이. 경험을 쌓아주는 거죠. 자, 1학년이 몇 명?
3명이 있고요. 2학년이 몇 명? 2학년은 4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들어가시죠. 1학년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자, 이웃한다는 건 일렬로 세웠을 때 이웃하는 게 무슨 말이야? 붙어있다는 소리야. 자, 예를 들어 이건 설명을 위해서 혹은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런 대상들은 구체화시키는 게 좋아. 1학년 A, B, C, 2학년 1, 2, 3, 4로 치겠습니다. 됐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이 3명이 붙어있기 바라는 거 맞지? 그죠? 예를 들어 A, B, 1, C, 2, 3, 4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1학년들이 떨어졌잖아. 이웃한다라는 건 붙어있는 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붙어있는 걸 어떻게 나열하냐면 그 나열하는 패턴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얘 좀 떨어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치? 얘를 묶어버려. 밧줄로 묶었어. 됐어? 얘는 이제 한 놈인 거야. 그럼 결국 이 한 놈과 하나, 둘, 셋, 넷 총 몇 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야? 5명, 그죠? 일단 5명을 나열을 해. 오케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잘 봐라. 이 5팩 안에서 내가 한 가지 경우만 적어볼게요. 잘 들어봐. 이 덩어리와 A, B, C가 있고 1, 2, 3, 4가 이렇게 나열된 경우도 여기 속에 숨어 있겠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야 가로 안에서 이 묶은 거 안에서 A, C, B 1, 2, 3, 4 이렇게 나열된 경우는 일단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인데 여기에는 이런 게 구분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왜 이거 한 개로 왔잖아 그냥. 그러면 이건 다른 경우니까 좀 더 뭐야 여기서 빠져있는 거 맞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또 얘가 A, B, C, A, C, B 그 다음 B, A, C 얘가 B, C, A 얘가 C, A, B 얘가 C, B, A 이렇게 총 6가지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왜 6가지죠? 내가 지금 뭐였어? 그렇죠? 3명을 나열하는 경우였을만큼은 빠져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개당 6가지 맞지? 그지? 여기에 3팩 곱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웃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자, 이웃하는 거 어떻게 푼다고? 봐봐. 1단계 묶어라. 그런 다음 전체 나열. 쌤이 적은 식을 보면 뭐 있는지 알 수 있어. 전체 나열한 거죠. 그 다음 2번째 뭘 체크해줘야 돼? 묶여있는 놈 안에서 자리가 바뀌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쌤이 꼼지락거리는 표현 쓰면 돼. 내가 쓰는 거야. 이 묶어놨는데 그 안에서 애들이 꼼지락거리는 거야. 그렇죠?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요 2가지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이웃하는 경우는 묶은 다음에 나열하시고요. 묶여있는 그 안에서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놓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 다음 2번째 경우입니다. 뭐 유형이 많진 않아요. 2번째 이런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대로 세우는 경우.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지금 쌤이 풀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공식 같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는 소리입니다. 자, 13번 문제 바로 갈게요. 여기 쌤이 이걸 한 번씩 넣는 거야. 남자 3명이랑 여자 2명이 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고 싶대요. 그죠? 자, 이번에 반대죠? 뭔 소리야? 남자가 A, B, C가 있다 치고요. 여자가 1, 2가 있다 치면 얘 둘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포인트는 봐봐. 1, 2를 먼저 나열하면 안 돼. 왜? 얘가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 3명을 먼저 나열하세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돼? 3명 나열하면 3표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잘 봐. 3명을 나열했어요. 일단 알겠지? 이 중에 한 개 적어볼게요. A, B, C를 아무 데나 적으시고. 이래봤어? 자, 그런 다음에 여자 2명을 나열을 하는데 이웃하면 안 되지. 그지? 사이사이에 나열을 하는 거야. 한 명씩만. 그러면 이웃할 리 없을 거 아니야. 뭐 여기에 1, 2 들어가든 2, 1 들어가든 이웃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즉 이웃하지 않는 건 나머지 집단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한 명씩을 뽑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웃하지 않겠죠. 이해되겠어? 자, 근데 내가 지금 나열해야 될 몇 명이야? 2명이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 4자리죠. 개수가 안 맞지? 이때 필요한 게 선택이야지. 왜? 자리는 4개인데 사람은 몇 명을 놓을 거야? 2명을 집어넣을 거 맞죠? 자리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할래요? 4개의 자리 중에 2개만 선택을 해. 오케이? 여자를 집어넣을 자리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예를 들어봐. 여기랑 여기가 선택부터 칩시다. 알겠죠? 자, 1, 2를 집어넣어야 되지. 나열을 해야 돼. 그냥 누군데? 그렇죠. 곱하기 2팩입니다. 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단계에서 첫 번째. 나머지 집단부터 먼저 뭐 하는 거야? 나열을 하세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사이사이에 나열을 하면 이웃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말이? 그런 문제들 치워야 되겠죠? 자, 쌤이 쓴 식은 보면 파악이 돼요. 너네들 경우 수는 이렇게 푸세요. 항상 알겠죠? 내가 식을 적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풀었는지 보여야 돼요. 남자 나열했고요. 이 빈자리 4개 중에 2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2명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NPR을 안 쓰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2개의 문장을 한 번에 쓰지만 아주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푸세요. 하나씩. 이해되겠어? 그 다음 패턴. 쌤이 교대로 한 말도 했죠? 풀이 방식은 똑같으나 풀이 그 상황이 좀 틀립니다. 14번 문제 있어요.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모두 1년으로 들어와 8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짝이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기 많았죠. 그죠? 뭔 말이에요? 1, 3, 5, 7이라는 홀수가 4개 있고요. 2, 4, 6, 8이라는 짝수가 4개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때 이걸 나열할 때 얘와 얘를 어떻게 세워라? 교대로 세우래요. 야, 교대로 세우는 것 자체가 얘 둘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똑같은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야. 그럼 풀이를 비슷하게 하면 돼. 일단 2개의 집단이 있죠? 하나의 집단을 먼저 나열하세요. 자, 일단 홀수를 나열하겠습니다. 알겠죠? 상관없어요. 홀수 나열할게요. 4팩입니다. 됐어? 그중 한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1, 3, 5, 7이 있다 칩시다. 됐어? 그런 다음에 잘 봐. 여기가 틀려. 4명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 맞죠? 사람 몇 명이야? 4명이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5개의 자리 중에서 4개를 선택한 후 4명을 나열해라. 이렇게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5개의 자리 중에 4개를 뽑은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교대로는. 이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예를 들어 지금 내가 5개의 자리 중에 랜덤으로 4개 뽑는 거 맞지?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얘 이렇게 4개를 뽑은 것도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열하면 3이나 5가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니까 교대로 어떻게 하면 돼? 안 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건 되지만,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돼요. 교대로는 상황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자리 선택이 좀 다른 거야. 어떻게 넣어야 돼? 지금 1, 3, 5, 7이 있는데 여기에 얘를 집어넣을 때 4자리죠? 앞에서부터 4개를 쓰던가 아니면 두 번째부터 뒤로 4개를 써야 돼. 이렇게 4개를 쓰던가 이렇게 4개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면 잘 봐. 어떻게 되겠어? 자리 선택이 몇 종류야?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두 종류죠? 곱하기 2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5, 4 이런 게 아니라 얘 아니면 얘 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4패 되는 거죠. 끝.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4명이 나열해야 되거든. 그죠? 나 뭐 한 거야? 홀수 나열 자리 선택 여기 이해돼야겠죠. 여기 그치? 짝수 나열 끝. 이해되겠어?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교대 문제까지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니? 이해되겠어? 콜? 그 다음은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쌤이 그냥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외의 특이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요, 바로 풀지 말고 조건부터 해결하고 문제를 풀자. 뭐 이 정도로만 남겨놓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아, 그럼 뒤에 한 개가 더 있구나. 그거까지 얘기해야 되겠다. 시간 살짝 오가되겠는데? 가보시죠. 후 닦아줄게.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15번입니다. V, A, R, I, O, U, S.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죠? 잘 몰라? 알겠어. 여기서. 자, 얘를 알아하는데,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껴있는 거야. 이런 조건이 껴있는 거 이미 앞에 풀어왔어요. 10명 중에 뭐 5명 뽑을 때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그죠? 그것도 특정 조건이 있는 거잖아. 2명부터 뽑아놔,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 나머지는 일반적인 진행을 하는 거죠. 8시 3 했잖아, 그지? 기억나? 안 나? 앞에서 했어. 알겠습니까? 자, 지금 뭐냐면, 여기서 지금 봐봐.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게 나열을 하래요. 그죠? 잠깐만, 그럼 자음이 뭐가 있지? 쌤은 모음이 더 뚜렷하게 보이네요. 모음 뭐야, 모음? 아, 에, 이, 오. 그지? 아, 에, 이, 오, 우. 그죠? 영어 못하게 티가 나는 거 알겠습니까? 어쨌든. 자음은요? 그 외. V, R, S 세 개밖에 없네요. 그죠? 자, 얘를 나열하는데 양 끝엔 자음이 와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봐봐. 7개의 수를 나열하는 거 맞죠? 그지? 조건부터 해결하자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말은 자음부터 나열하자는 거죠. 자음 몇 개 있어요? 3개. 내가 집어넣을 자리 몇 개야? 2개. 자, 이번에는 자음 너무 많아. 왜? 난 2개만 필요하잖아. 뭐부터 해야 돼? 그렇죠. 항상 선택 그 다음 나열이야. 선택을 안 하고 나열하든가. 알겠죠? 그게 순서인 거야. 알겠지? 일단은 자음 3개 중에 2개를 뽑아. 내 손에 2개의 자음이 있소이다.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열. 그죠? 입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갔어. 이런 걸 꼭 해야 돼. 그래야 보여. 문자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죠? 자음, 모음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되겠어? 이런 문제들이 나겠죠? 자, 그 뒤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중2 때 분명 경험을 해봤을 문제도 많이 껴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 풀어서 오시고요.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냐면 4페이지 24번까지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말이? 이것도 문풀 시간에 아마 풀이를 진행할 건데 쌤이 그 몇 개만 나중에 보여주긴 할 거야. 알겠죠? 그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몇 개만 더 풀고 그 다음 쭉쭉 진행을 할 거고요. 쌤이 굳이 구분을 좀 지어드리면 31번까지가 고1 수학 파트예요. 분할 분배까지가. 32번부터는 고2 고3이 배우는 적통에 들어있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분할 분배까지는 이 자체로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수능에서. 왜? 고1 수학이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32번부터 문제는 그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분리해놓고 좀 더 강화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쪽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풀 문제들과 쌤 정리해준 유형들 체크 잘 하시고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